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면서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라는 실리를 잃는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명분을 얻었는데요. 동북아 안보 전반에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에 달하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원유 8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전용 정제 설비까지 갖출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은 수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That affects first and foremost China, which was receiving all of the oil from Venezuela, except for the small amount from Chevron going to the U.S. Gulf Coast refineries. 미국은 주권국가 정권을 군사력으로 교체하며 국제 질서의 기준선을 낮췄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这一行径严重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侵犯委内瑞拉主权。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방식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논리를 강화해 줍니다. And it also sends this terrible message to President Xi that, you know, Taiwan's in your backyard. Go for it.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일본은 미군의 핵심 후방 기지로 직접적인 안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국 역시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을 둘러싼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석유라는 현실적 손실을 안겼지만 타이완을 거쳐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 역시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이후 미국 회사들을 통한 석유 생산 증가가 유가를 낮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금리 인하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입해 석유 생산을 늘리면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시각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이에 발맞춰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물가가 안정됐다며 1%포인트 이상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하루 산유량은 약 100만 배럴에 불과해 전 세계 공급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질서 있게 정권이 이양되면 원유 공급이 늘겠지만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 credible roadmap for political stability in Venezuela is the ultimate prerequisite. When you put all that together, that's a really difficult potential playing field. 급습 이전에 올해 미국의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7달러로 4년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변수가 추가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 컨설팅사 FGS 글로벌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5%가 물가 상승, 51%가 보건 의료 문제를 꼽았던 만큼 이번 베네수엘라 급습은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석유 회사 임원들과 만날 예정인데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주 주요 석유 회사 임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에너지 관련 회의를 계기로 라이트 장관과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주요 석유 회사 경영진이 만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석유 산업 통제권을 장악하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es, I have. Which ones? Have you received any commitments? All of them, basically. Any commitments from the oil companies? They want to go in so badly. 쉐브론은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석유 회사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쉐브론 주가가 5% 넘게 오르는 등 미국 석유 기업들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장기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명분으로 내세운 석유 사업 정상화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을 놓고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민생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석유 회사만 혜택을 누릴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More American oil companies can make profits in Venezuela and his billionaire buddies on Wall Street can benefit.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을 두고도 미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마두로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25%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고 미국 정유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전통 산업주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돼 뉴욕 증시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3% 뛴 48,977.1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4% 상승한 6,902.0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9% 오른 23,395.82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축출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재건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석유 회사들로서도 불확실한 도박이 될 수 있으나 시장은 일단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메이저 미국 정유회사 중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쉐브론은 주가가 5.1% 뛰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엑손모빌도 2.21%, 코노코 필립스도 2.59% 뛰었습니다. 정유회사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유전 서비스 및 장비 제조 기업들이었습니다. 금광을 캐지 말고 곡괭이를 팔아라라는 비즈니스 격언처럼 정유회사들보단 유전 관련 장비 제조 업체들로 매수세가 더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 계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석유를 넘어 중국 견제와 이민자 추방까지 노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전쟁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가 절실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후박의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석유기업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쉐브론이 철수할 경우 석유 이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결국 정권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를 위한 명분이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집권 즉시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뒀습니다. President Trump, if cartels are now going to be seen as foreign terror organizations, would you think about ordering U.S. Special Forces into Mexico to take them out? Could happen.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국제 마약 조직과 연결하며 군사작전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미국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전쟁 상태로 규정해 18세기 법률인 적국 시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wage war on narco-terrorist organizations. This one was operating in international waters, headed towards the United States to flood our country with poison, and under President Trump, those days are over. 이번 군사작전 이면에는 이러한 미국 국내 정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미국 내 이민 정책 변화가 향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미국 정부 발표와는 달리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맘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Free Venezuela, Free Venezuela, Venezuela libertad.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작전이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노린 석유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기업에 의한 석유 시설 복구 계획이 자원 강탈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It is the right of the Venezuelan people to decide who leads them, not oil barons in the U.S.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돼 재판을 받게 될 뉴욕시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취임 사흘째를 맞은 진보 진영의 아이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이번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n opposition based on being opposed to a pursuit of regime change, to the violation of federal and international law.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일상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서게 되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등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국내외 반전 여론을 자극하며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정책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석유회사가 베네수엘라에서 인프라 복구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도 밝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거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과도 통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And it has to be judicious because that's what we're all about. 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걸 할 의사가 있겠다고 밝혔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 지상군 투입에 대해 두렵지 않다고 말해 미군 주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대형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ll run it properly. We'll run it professionally. We'll have the greatest oil companies in the world go in and inves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take out money, use that money in Venezuela. And the biggest beneficiary are going to be the people of Venezuela. And also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두로 부부를 뉴욕으로 현재 압송하고 있고 미 사법 당국의 형사 기소에 직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또 마두로 축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외부 세력이 서방구에서 미국 국민을 약탈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밝혔듯 서방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의문시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구에서 미국의 세력 강화가 이번 공격의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도 반미 좌파인 마두로 정권을 축출해서 서방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해부터 표면적으로는 마약 유입을 근절하겠다며 베네수엘라 선박들을 공격해왔는데요. 마약 유입 근절보다 사실은 원유가 이번 미국 공격의 목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약 3,030억 배럴인데 전 세계 1위입니다. 좌파 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이게 마두로 정권의 돈줄이 되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을 통해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미국 석유회사 진출을 통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물가 불안과 앱스타인 파일 공개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0%대까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선포 없이 제3국인 미국이 유엔 회원국 정상을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안에서 체포한 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